네, 여보세요? 네네. 아, 아까 그 부동산이요? 아, 네, 안녕하세요, 소장님. 에? 네, 1,000만 원이요? 네.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생각해 볼게요. 네네. 아, 지금 집 보고 있어가지고. 네네. 이따 전화 드릴게요. 끊어요. 안녕하세요. 재밌게 돈 벌자 잼돈입니다. 오늘은 좀, 뭐랄까요. 일생에 한번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제가 그 집을 그래도 여러 채 사고 팔아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제는 1,000만 원 싸게 사는 방법, 집 1,000만 원 싸게 사는 방법이라는 내용입니다. 뭐 실제로 제가 이런 방법으로 그 실제로 한 1,000만 원 넘게 깎아서 사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실전에서 먹힌다 라는 겁니다. 우선 조건이 있어요. 그런데 1번, 그 집을 보러 갈 때 집에 그 주인이 살 것, 주인이 살아야 된다. 뭐 전세 임차인이 산다 이러면 안 돼요. 주인이 살아야 되고, 그 가격의 결정권을 짓는 사람이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가격의 결정권이라는 거는 어떤 내용이냐면은, 가령 예를 들면은 어떤 집이냐에 따라서 그 가격을, 집값을 깎아달라고 요청을 했을 때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정작 와이프가 될 수도 있고, 뜬금없이 어머님이 될 수도 있고, 모르는 거예요. 그 집안의 그 재력을, 돈을, 재물을 담당하는 분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가격의 결정권이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는 돈을, 아파트의 값을 깎으려면 협상이라는 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협상? 그것에서 가격을, 협상의 최고 결정권자, 좀 전문 용어로 하면 결정권자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결정권자가 없는데 이런 방법을 쓴다 한들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제가 했던 방법은, 집을 보러 갈 때 당연히 이제 부동산이랑 다 예약을 하고 집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하고 보고 가겠죠. 근데 말씀드렸죠, 그 집에 누가 사는지, 그리고 그 가격의 결정권자가 누군지는 가서 봐야 되겠지만, 누가 사는지는 어떻게 알죠? 부동산 소장님한테 여기 전세 임차인이 살아요? 아니면은 건물 소유주가 살아요? 이렇게 물어보면 알잖아요. 그러면은 부동산 소장님이 여기 지금 집주인이 살고 있어요,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아, 그래요? 그럼 집주인이 왜 팔아요? 집을 왜 팔게 됐죠? 이렇게 물어봐요. 저희가 좀 그거를 알아야 집을 빨리 팔아야 되는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죠. 그래서 뭐 최근에 분양받은 게 있는데 거기로 이사를 들어가신대요. 그러면은 빨리 팔아서 잔금 납부하셔야 되는 입장이겠죠? 그러면 지금 집에 계시니까 일단은 뭐 가보죠, 이래요. 그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봤어요. 그러면 가면서도 이제 또 물어봐요. 집을 내놓은 지는 얼마나 됐죠? 이런 거를 물어봐요. 예, 그리고 집을 여기에만 내놨나요? 아니면은 다른 부동산에도 내놨나요? 이런 것도 물어봐요. 왜냐면은 얼마나 오래 내놨냐, 어제 내놨는데 오늘 깎으러 왔다 이러면은 안 팔 수도 있어요. 근데 내놓은 지 한 달 됐다 이러면은 한 달째 됐는데 아무런 소식이 없네, 가격이 좀 높은가, 감감무소식이네, 좀 가격을 깎아서라도 팔아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그렇기도 하고요. 그래서 얼마나 됐는지 또 물어보고, 그리고 부동산을 여기저기에 내놨는지 아니면은 이 부동산 소장님하고만 내놨는지도 되게 중요해요. 대부분의 집을 거래를 많이 안 하신 분들은 집을 자기가 매수했던 그 부동산에만 내놓습니다. 왜냐면은 거기가 그냥 잘 알아서 잘 해주니까 그렇게 해요. 그리고 거기 그 동네에서 그냥 이렇게 터줏대감 형식으로 거주를 하신 분들이 대부분이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저는 이런 방법으로 이제 집을 찾아갑니다. 찾아갈 때 엘리베이터에서 핸드폰으로, 스마트폰 여기 있죠, 이렇게 알람을 맞춰놔요. 한 5분 뒤에. 그리고 알람이 울릴 때 절대 전화 벨 소리가 들리면은 함께 울리면 안 되기 때문에 알아서 자기 그 처신을 잘 해서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뭐 진동으로 바꿔놓고 이렇게 하겠죠. 집을 딱 보러 가서 인사를 합니다. 인사를 하면서 스캔을 해요. 스캔을 딱 해보죠.
그래서 보통 이제 집의 가격 결정권자가 누구냐를 논의를 할 때, 그 집 같은 경우에는 이랬어요. 거실에 술병이 이렇게 막 전시가 많이 돼 있더라고요. 술병. 술 누가 좋아해요? 특히 그 담금주 이런 거. 담금주는 당연히 그 집의 남편분이 좋아해요. 남편분이 술을 좋아하고 그 술이 거실의 한복판에 딱 차지하고 있다라는 말은 뭐겠어요? 이 집의 가격 결정권자는 남편이 될 수도 있겠구나. 남편일 가능성이 매우 높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겠죠. 왜냐면 그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렇구나,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편분이 마침 이렇게 퇴근을 해서 옷을 갈아입고 계시더라고요. 네, 샤워를 마치고. 아무튼 뭐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을 막 둘러보면서 띠리리링 알람이 울렸어요. 그래서 이 알람을 이제 딱 네 여보세요. 네, 이제 전화 받는 척을 합니다. 네 여보세요. 네네. 아까 그 부동산이요? 네, 안녕하세요 사장님. 에? 네, 1000만 원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생각해 볼게요. 네네. 지금 집 보고 있어가지고. 네네. 이따 전화 드릴게요. 끊어요. 그럼 밖에서는 이제 저의 이 연기를 본 소장님과 그 연기를 당연히 그 결정권자 앞에서 해야 되겠죠. 딴 데 가서 하면 안 돼요. 네. 그래서 그렇게 대놓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습을 본 상대편의 마음은 어떨까요? 이 사람이 집을 꼭 살려고 하는구나. 그리고 다른 부동산도 봤구나. 그리고 그쪽에서 1000만 원을 깎아달라고 하는구나. 깎아주겠다라고 하는구나. 깎아달라고 하는 게, 전 깎아달라고 안 했어요. 깎아주겠다. 그쪽에서 1000만 원을 깎아줄 테니까 집을 사셔라. 이런 말을 하는 거를 바보가 아닌 이상 누구든지 다 짐작을 할 수 있겠죠. 네. 그죠? 방금 제 이 연기를 본 사람이라면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집을 보고 이제 나옵니다. 나와서 이제 딱 그 부동산 수사님한테 딱 한마디 하세요. 네. 제가 다 마음에 드는데, 1000만 원만 깎아주시면은, 제가 바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세요. 그러면은 부동산 소장님이 얘기를 안 해볼 수는 없어요. 왜냐면은 이 터무니없는 가격은 아니거든. 그리고 지금 계약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계약을 해야 부동산 소장님도 어떻게 중개 수수료를 벌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어딘지 모르지만, 너가 본 집이 어딘지 모르지만 1000만 원을 깎아주겠다고 하니까 자기도 이렇게 얘기는 해보죠. 그리고 그게 어떻게 될까요? 집주인한테도 쉽게 먹힙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도 이 1000만 원을 상대편이 누군가는 모르겠지만 제3자가 1000만 원을 깎아주겠다라는 말을 했으니 자기도 1000만 원에 대한 거는 내려줘야 되는 건가, 이런 이제 그런 심리적인 효과,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심리적으로 작용이 되는 겁니다. 어떤가요? 저는 이 방법으로 1000만 원도 깎아봤고 여러 차례 거래를 많이 했습니다. 이 방법이 그거는 좀 나쁜 거 아니야? 라고도 할 수 있는,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죠. 시장에서 100원, 200원, 500원 옛날에 어머니들이 돈을 깎는 경우, 흥정을 하는 경우, 그리고 우리 당근마켓에서 거래할 때 가격을 흥정하잖아요. 물어보는 거잖아요. 내가 1000만 원을 깎아달라 그래서 1000만 원을 깎아준 거는 그쪽 마음인 거예요. 그죠? 저는 이야기를 했을 뿐이고 그쪽에서는 그거에서 오케이를 하면 거래가 되는 거죠. 서로 사실 윈윈 구조이지 누가 더 손해를 봤다 안 봤다 이렇게는 논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비합리적으로 했다 이렇게는 볼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밌게 돈 벌자 잼돈이었습니다.